자, 그러면 지수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볼 텐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 건지 이제 정리 좀 해볼게. 지수 법칙 알아 몰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 그러니까 뭐 A의 뭐 M제곱, A의 N제곱이 곱하면 뭐가 되죠? A의 M 지수끼리 뭐 더한다 이렇게 썼던 거지? 네. 그럼 만약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빼는 거지? 근데 한 가지 희한한 일이 있었어. 예를 들면 내가 A의 8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그럼 뭐라고 썼니 니네? A 세제곱이라 쓸 거 아니야. 지수끼리 빼니까. 네. 근데 A의 5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하면 중학교 때 지수 법칙 때라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썼지? A 세제곱분의 그죠? A 8제곱 분의 A 5제곱이니까 5개씩 잘라버리면 3개가 분모에 남으니까. 이해돼? 네. 그럼 이거 왜 안 돼요? 했던 거지. 왜 안 될까요? 하면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은 이 지수가 자연수인 것만 한정을 지어서 얘기해 준 거야. 근데 그걸 고2가 돼서 또 배우잖아. 왜 배울까요? 이런 거 아니야. 이걸 왜 또 배워요? 이제는 목표야. 이제 오늘 배울 전체 내용의 목표는 지수가 이제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나 유리수나 자연수 요만하잖아 범위가. 정수, 유리수,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지수 법칙은 다 성립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수가 이제 그럼 선생님 이제 이렇게 자연수를 쓰려고 이렇게 굳이 썼었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 A의 2루트 2 그렇게 쓰면 되죠? 지수끼리 더해서 된다는 얘기야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어떤 지수 형태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가 시작이 뭐냐면 거듭제곱근. 자, 짧게 얘기할게. 잘 들어야 돼. 중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서 하는 거야 이제. x를 제곱했더니 4가 나왔어. 그 x를 뭐라고 불러? 4의 제곱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실제로 구해보면 뭐가 있어? 2하고 마이너스 2요. 그죠? x를 제곱했더니 3이 나왔어. 이 x를 뭐라고 불러요? 3의 제곱근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 x는 뭐가 있나요? 네. 이제 유리수로 표시가 안 되니까 기호를 준 거야. 이제 이런 기호를 줍니다. 제곱해서 3 되는 수, 제곱하면 3 되는 수, 그죠? 자, x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어. 이 x를 뭐라고 부를까?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걸 만족하는 x 뭐가 있을까요? 루트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3, 그치? 근데 그거 우리 허수단위 배웠잖아. 그죠? 오케이. 됐네!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어떤 수를 세제곱했더니 1이 나왔어. 이 숫자를 뭐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를 생각해보면서 얘기를 해. x는 1에 몇 제곱해야 1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네, 세제곱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건 제곱해서 나왔으니까 제곱근. 이거 세제곱해서 나왔으니까 세제곱근. 자, 이걸 만족하는 x 뭐야? 1 하나뿐인가? 마이너스 1이요? 1 하나뿐인가요? 진짜로? 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지? 풀어보게. 이거의 방정식의 해란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또 x가 있을 거 아니야? x 얼마야? 빼기 4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도 세제곱하면 1 되는 수가 맞는 거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도 세제곱하면 1 되는 수가 맞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1 말고도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이거 오메가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즉 제곱해서 얼마가 나온 수는 몇 개씩 존재해? 2개씩. 세제곱해서 1 나오는 수는 몇 개 존재해? 3개 존재하는 거야 총. 그 중에 여기서는 실수가 2개인 거고 여기는 허수로만 2개인 거고 여기 실수 하나에 허수 2개인 거고 그죠? 하나만 더 할게. x 4제곱은 16 되는 수. 이때 이 x를 뭐라고 부를까요? 16의 4제곱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뭐가 있을까요? 2 있죠? 마이너스 2도 있어요? 끝인가요? 뭐지? 4제곱하면 16 나오는 수. 네 제곱 해봐. 나와? 맞아요? 그러면 이 x는 16에 4제곱근인데 총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 중에 실수가 2개 있고 허수가 2개 있는 상태지만, 그치? 그러면 어떤 수를 n제곱 했더니 a가 나왔다고 치자. 이걸 쭉 확장했다고 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a의 n제곱근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n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총 n개죠. 물론 실수도 있을 거고 허수도 있을 수 있어요. 허수만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어쨌든 총 n개지.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는 기호 약속을 하나 하려고 해. 이때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 루트 3. 근데 뜻으로는 무슨 뜻이야? 이 무리수는 이런 유리수로 표시가 안 되니까 기호를 주게 돼 있어. 오늘 배운 로그도 그거야. 유리수로 표시가 안 되니까 기호 준 거야. 그 무리수야 로그. 오케이? 이게 기호이자 숫자인 거라고. 자, 이게 뜻으로는 뭐야? 이게 뜻으로는 제곱하면 3이 되는 수. 오케이? 그럼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그렇다면 세제곱하면 1 되는 수도 있고 4제곱하면 16 되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총 n개가 있어. 오케이? 그때 n제곱하면 a 되는 수를 그럼 기호로 어떻게 약속하느냐? 대표 기호로 이렇게 약속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어떤 숫자예요? 세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를 나타낸 기호라고. 이해돼? 요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n제곱하면 2가 되는. 선생님 그러면 제곱하면 3이 된다 그러면 제곱하면 3이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 맞는데 가장 수학에서는 기본 단위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1x라고 쓰나요? 아니면 x라고 쓰나요? 이거 1 생략하고 쓴 거지. 그런 식으로 가장 기본. 제곱의 기본은 진짜 제곱이 기본이고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쭉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제곱이야. 생략해서 쓴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래? 있는 거야. 생략하고 썼을 뿐인 거라고. 근데 이제 제곱이 아닌 다른 거듭 제곱들은 표시가 돼야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서연아 2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안 보이는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생략이 돼 있을 뿐이지. 역시 성이 착해. 내가 저쪽 반에서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2가 있는 거라고 생략하고 썼더니 여기 2 보여 안 보여? 했더니 보인다는 거야.
사기꾼식. 여기 뭐가 보여? 네.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있는 거야. 네. 종교와 같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종교가 아니고 안 보이는 걸 믿어야 종교인 거야. 그죠? 하나님 아버지. 보여? 안 보이지. 하지만 느낄 수 있잖아. 그잖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보인다고 하는 건 사기고요. 있는 거라고. 근데 아까 봤는데 이 새끼들이 이런 놈 보니까 실수만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도 실수로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됐더니 실수는 없고 허수로만 2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실수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 2개가 허수인 거야. 얘는 실수가 2개고 허수가 2개인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궁금한 거. 얘가 기본적인 거듭제곱근 표시기호의 약속, 정의라고 한다면 이제 궁금한 건 A에 이 n제곱근이 총 n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실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알고 싶은 거야. 실수가 몇 개 있습니까? 이 얘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표로 압축을 살짝 해줄게요. 자, 그러면 몇 제곱을 해서 A가 나왔느냐? 니네 혹시 중학교 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라고 읽어버릇 했어 안 했어? 아니면 진짜로 그냥 9의 제곱근은 3하고 마이너스 3이에요. 요거만 생각했었어? 그거만 생각했어? 자, 다시 니네들은 이렇게 써 있으면 항상 제곱하면 9 되는 수라고 읽어버릇해. 오케이? 그럼 내가 x를 n제곱 했더니 a가 되었다 이거를 써놓고 나서 이 x를 뭐라고 부른다고?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지. 그럼 a의 n제곱근이란 말을 너네 읽고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n제곱하면 a 되는 수 이렇게 읽어버릇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머릿속으로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때 가장 중요한 요소. 일단 이거. 짝수 제곱해서 뭐가 나왔느냐? 아니면 홀수 제곱했을 때 나온 숫자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 제곱했을 때에 나온 숫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 나온 숫자 a는 실수이므로 이 숫자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거고 0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홀수 제곱해서 양수가 나왔을 때, 홀수 제곱해서 0이 나왔을 때, 홀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을 때 그때 실수 개수가 각각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결론부터 쓸게요. 배웠으니까. A가 양수이든 A가 0이든 A가 음수이든 실수의 개수는 딱 하나이고 나머지 n개 중에서 한 개만 실수이고 나머지는 다 허수다. 그럼 짝수 제곱해서 나왔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라고. 짝수 제곱해서 양수가 나왔을 때랑 짝수 제곱해서 0이 나왔을 때랑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을 때 실수의 개수는 각각 다른데 짝수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게 되면 실수 2개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짝수 제곱해서 0 나왔으면 그냥 0 한 개죠. 그러니까 한 개라고. 근데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게 만드는 실수는 없어요. 다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짝수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에 해당되는 이 실수는 없다. 그게 니네 책에 뭐로 나오냐면 짧게 보여주면 만약에 홀수 제곱인 경우를 해볼게요. n이 홀수일 때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a라고 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실근이라고.
너네 그래프 그려놓고 이 만나는 점이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니? 2차 함수에서는 x축과 만나는 곳이 실근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우리는 실근이라고 한다고. 그게 실수인 거야. 그러면 n이 홀수인 경우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혹시 y는 x 세제곱 같은 거 어떻게 생긴지 아니? 손으로 한번 그려볼래? y는 x 세제곱 그래프. 또는 y는 x 그래프도 괜찮아. y는 x 어떻게 생겼어? 세제곱 그래프 혹시 알아? 네,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그러면 5제곱도 이렇게 생겼어요? 7제곱도요? 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와 y는 a라는 직선을 그을 건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여기다 넣는 거죠? 몇 점에서 만나? 한 점.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한 개뿐인 거라고. y는 0 이거죠. 만나는 점 몇 개야? 한 개야. 그러니까 실수는 만족하는 실수는 하나뿐인 거야. a가 음수인 경우 여기 그려질 거야. 몇 점에서 만나? 한 점. 그러니까 만족하는 실수는 한 개야. 따라서 홀수 제곱해서 a가 나왔을 때 a가 이거든 관계없이 실근은 오직 한 개. 그럼 n개 중에 한 개는 실수야. 나머지는 다 허수. n-1개 다 허수인 거지. 이해돼?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봐봐. 똑같은 식이에요. 역시 y는 x의 m제곱 그래프와 y는 a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실수 개수인데 짝수의 거듭제곱의 가장 기본 x제곱 그림 어떻게 생겼냐? 그렇지, 못 봤는데요. 그렇대요.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x 4제곱도 이렇게 생겼어요? 6제곱도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다른 건 퍼지냐 안 퍼지냐인데 똑같아요. 이게 이제 짝수 거듭제곱에 대한 해당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a가 양수일 때를 한번 보자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y는 a라고 선이 그어지겠지. 자, 몇 점에서 만나니? 2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걸 같아지는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는 2개인 거라고, 양수면. 그러면 a가 0일 때는요.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지 0. 그러니까 한 개라고. a가 0일 때는. 짝수 제곱해서 0 나오는 경우 실수는 한 개지. 그럼 a가 음수인 경우 봅시다. 그럼 얘랑 몇 점에서 만나? 안 만나지. 실수가 없다고. 실근이 없다고. 그러니까 0개라고 실수는. 나머지 다 그냥 전체가 다 허수예요. 생각해봐. 우리 짝수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실수는 없죠. 실수는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배웠지. 그러다가 이제 제곱하면 음수 나오는 거 배우면서 복소수, 허수 배운 거라고. 그러니까 가짜야 다. 그래프에서 안 만나는 거 다 가짜수였어. 허수라고 인정하면 돼. 그렇다고 근이 무조건 제한되는 건 아니고 총 n개인 건 맞아요. 쓰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결국은 거듭제곱근을 정의를 어떻게 하고 그 기호 약속은 일단 이렇게 할 것이고 그걸 시험 문제 이건 학교 시험 문제. a의 n제곱 중 실수가 몇 개냐 그러면 홀수 제곱했을 때는 그 나온 숫자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실수는 한 개뿐. 근데 짝수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다면 그 나온 숫자가 양수라면 실수가 2개로 존재하는 거고 나온 숫자가 0이면 실수 한 개뿐이 없는 거고 짝수 제곱했는데도 음수가 나왔다면 실수에는 없는 거라고. 0개. 오케이. 요게 처음 거듭제곱근의 기호 약속인 거야. 필요하면 캡처를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찍어둬도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채로 문제 풀어야 돼. 지금 얘기한 게 유형 1번 얘기한 거야. 되게 비효율적이죠? 이만큼 배우고 유형 하나 푸니까.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잘 생각하고 풀어야 돼. 이 뜻을 모른 채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소개를 할게. 이건 사실 니네 책에 다 있어. 있는데 내가 그걸 읽고 너네들이 받아들이는 내용하고 선생님이 좀 해석해서 얘기해 주는 거랑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또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거듭제곱근이 뭔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뭐야? 거듭 제곱근의 성질. 성질이 더럽죠. 더러운데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네가 만약에 성질 더럽고 막 이런데 예를 들면 네 직장 상사야. 그래도 뭐 들어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니네들은 요걸 성질이라고 내가 가르쳐줄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듭제곱근끼리 연산을 할 때 사용할 것인가. 연산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 그럼 내가 한 6가지 정도 써줄 거야. 머릿속에 있어야 돼. 첫 번째, 이건 뭘까요? 너네들이 공부할 때 정의를 기억 안 한다는 게 이럴 때 나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쳐다보고 있을 거야. 아니라고, 이거. 자, 그럼 내가 한번 유도해 줄게. 자, 아까 2기호 배웠지? 이거 어떤 숫자야? 어떤 뜻을 가진? n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a가 되는 수지. 자, n제곱해서 얼마 되는 거야? 아니, n제곱하면 a 되는 수가 있는데 그걸 n제곱 했대. 그 얼마가 되냐고. a잖아. 정의.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도구가 아니야. 그냥 딱 보면 n제곱하면 a 되는 수를 실제로 n제곱 했네. 그럼 a가 된다고 써야지.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제곱했더니 얼마가 되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써야지, 그치? 이건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인데 제곱했으니까 2가 되지. 이건 무슨 숫자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수지. 약속은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 그럼 i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i 2번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1 된다고 외웠던 거 말고 이게 무슨 숫자야? 이게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수지. 자, 그럼 i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그게 당연한 얘기지. 이걸 갖다가 계산으로 외우는 사람이 되니까. 정의야. 이거 알겠어, 이거는? 오케이, 간다. 지금부터 잘 받아야 돼.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계산의 의미로 하면 같은 거듭제곱근으로 돼 있으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니네 중학교 때 한 걸로 하면 이거 얼마로 계산했어? 같은 거듭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계산이라고 안 하고 자꾸 성질이라고 써요? 한 번만 보여줄게. 이거랑 같게 되는 이유. 얘를 n제곱 해볼게. 좌변을 n제곱 해봤어. 그러면 요것도 n제곱이고 요것도 n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 1번에서 정의에 의해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자, 그럼 뜻을 생각해봐. 얘를 n제곱 했더니 ab가 되었어. 그럼 얘는 ab의 n제곱근이지. ab의 n제곱근을 이렇게 쓴다는 건 이해해?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둘이. 오케이? 이게 원래 이제 그 성질이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해석을 해준 거야. 근데 니네는 같은 거듭제곱근이면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돼 라고 인식해도 상관은 없다고. 근데 원래대로 하면 n제곱해서 ab가 되니까 얘는 ab의 n제곱근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원래 내용이야. 똑같이. 자, 이제 계산의 의미로 좀 바뀌어서 세 번째, 눈치챘을란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자, 4번. 이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일단 계산상의 의미를 얘기하면 요 거듭제곱한 건 실제로 얘한테 거듭제곱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거듭제곱되어 있는 거랑 같은 뜻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제곱하면 얘를 거듭제곱하는 거랑 똑같다고. 한 번 더 보여주면 요 놈을 n제곱 했어.
좌변을 n제곱했다고. 그럼 지수법상 이거 둘이 곱해서 쓰는 거 맞지? 맞지? 그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네? 이렇게 써도 같은 거야? 그럼 얘 뭐가 돼? A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n제곱 했더니 얘가 되었어. 그럼 얘는 얘의 n제곱근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의 n제곱근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너무 당연하죠? 5번. 자, 배운 놈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 둘이 곱해서 써서 mn제곱근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한 번만 더 마지막. 이제 앞에 그냥 외워. 얘를 mn제곱 했어. 그럼 뭐가 되느냐면 이거에 n제곱을 한 거의 n제곱과 같은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겨? 요거랑 요거랑 계산됐을 때 요게 되는 거죠? 얘의 n제곱이니까 얘 이제 n제곱이니까 그럼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mn제곱하면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a의 mn제곱근이라고. a의 mn제곱근. 당연히 이렇게 쓰죠. 6번.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그 인수가 있으면 약분하고 쓰는 거랑 같다고. 단 이렇게 쓰는 거에만 익숙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계산이 이거를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것도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이 등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좌우를 왔다 갔다 쓸 수 있도록 외워두시기 바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6제곱근에 a의 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2로 나눠지지. 그럼 2로 나눠지면 얘는 3제곱근이고 얘는 2로 나누면 그냥 a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거야. 반대로 얘를 9제곱근으로 고치고 싶으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 3. 그러니까 9제곱근이 되면 얘는 뭐가 되고? a의 3제곱 이렇게 가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이걸 계산하래. 원래는 못하죠. 같은 거듭제곱근이 아니잖아. 얘는 2제곱, 얘는 3제곱이니까. 그러려면 같은 거듭제곱근이 돼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같은 거듭제곱근을 맞춰볼게. 2하고 3이야. 얼마로 맞출 수 있죠? 6. 그럼 얘를 6제곱근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2에 3제곱이 되겠죠? 얘를 6제곱근으로 쓰게 되면 2에 제곱.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6제곱근에 2에 5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해돼?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성질 얘를 먼저 정확히 알고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지금 나오는 거 다 숫자들이야. n제곱근 이거 기호 쓰듯이 이것도 다 어떤 숫자들인 거야. 무리수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리수 계산은 가능해야죠.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이야. 아까 말한 결론입니다. 이제 거듭제곱근을 배운 이유는 지수 상태에서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다른 종류의 숫자들, 정수나 유리수 막 이런 숫자들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지수법칙에서 쓰고 싶어서 여기까지 내용을 먼저 배운 거다. 그러면 뭐 지수법칙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지수법칙을 이렇게 지수를 갖다가 실수 범위에까지 확장해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계산할 때 이것만 안 막히면 계산은 할 수 있어 라고 내가 하나를 써줄 거야.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약속 하나 먼저 해줄게. 요거는 지수법칙을 약속하기 위해서 정의하듯이 이제 범위를 약속을 하나 해준 게 있어요. 이게 또 몇 년 전하고 또 바뀌었어. 자, 중학교 때처럼 지수가 자연수 범위에서 만약에 나와 있다면 이 밑은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0의 0제곱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0의 2제곱 이런 거 안 쓴다고. 그 다음에 지수의 범위가 이제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역시 밑은 0이 아닌 숫자이기만 하면 정수 범위 내에서 계산은 얼마든지 그대로 적용이 돼. 근데 지수가 만약에 유리수에 해당되는 지수까지 확장이 되었다면 밑은 양수일 때만 계산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까지 포함하면 실수 범위가 되겠죠.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약속할 때도 역시 밑은 양수인 거에 대한 거듭제곱 약속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약속을 해준다면 지수를 실수 범위에는 아까 물어봤거든 내가 a의 루트 2제곱 곱하기 a의 루트 2제곱. 그럼 루트 2 더하기 루트 2, 2루트 2제곱, 그죠?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지수 두 개 종류를 소개할 거야. 첫 번째, 지수가 음수로 나와 있는 경우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 아까 이미 보여줬어. 음수지수에는 어떻게 약속을 해주면 됩니까? 라면 음수지수는 역수 개념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했던 얘기로는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a의 세제곱분의 1과 같다는 건 중학교 때 이미 배웠지. 그러면 이거 없이 볼게요.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a의 역수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분의 1의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물어볼게. 이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2의 역수의 제곱. 제곱. 그렇죠. 4분의 9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안 헷갈리면 돼요. 이 음수지수는 어떤 의미? 역수로 읽어주면 된다. 자, 두 번째.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지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 분수 지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듭제곱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거듭제곱근과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예를 보여줄게요. 이거 n제곱하면 뭐 나오냐? a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지수법칙으로 생각해봐. 이거 n제곱하면 뭐가 되겠냐? n분의 1제곱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그럼 a의 1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a. 그러면 결국은 n제곱근 a가 지수로 환산한다면 a의 여기 거듭제곱근 숫자가 분모, 여기에는 1, 요게 분자. 이렇게 유리수 지수 형태로 바꾼다. 그러니까 얘를 또 이렇게 쓰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 이걸 지수로 고치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a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이걸 거듭제곱근으로 고쳐봐. 3분의니까 세제곱근이고 2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면 돼? 지수로 쓰면 a의 4분의
5제곱으로 표현해서 지수화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도 거듭제곱근 자체로 계산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 보기에 그냥 거듭제곱근 나와 있어. 근데 거듭제곱근으로 문제를 줬는데 답은 지수 형태로 돼 있어. 그러면 고쳐줘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수만 혼돈하지 않고 이 제한 조건만 어기지 않는다면 지수 법칙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지수 법칙 그대로 쓰면 돼요. 지수 법칙 써줘 말어. 써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괜찮아?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다 알아도 문제가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조차 모르고 문제 몇 개 풀었다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다. 역시 이것도 캡처는 해두겠습니다. 좀 빨리 얘기했는데 좀 이해되냐? 네. 진짜요? 자, 그러면 서윤이는 문제를 뭐 풀어오지도 못했겠네 오늘 아예. 자, 그럼 이걸 일단 지울게요. 벌써 한 단원이 다 나갔어. 기본적으로 과제가 100 몇 번까지였을 것이다. 언제 다 합니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혹시 우리 저기 풀었지 좀. 근데 저 이 셀이 제가 써는 셀이랑 셀이 뽑아주신 셀이랑 문제가 달라가지고 그래요. 이 책이 몇 문제 바뀌었나 봐. 풀긴 풀었어요. 짜증나 죽겠어 이 새끼들. 아, 내 참.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갖고 내가 니네 책 복사하는데 나도 하나 사야 돼. 사가지고 이제 끝으로 할게요. 근데 RPM 같은 책은 제 표지만 바뀌고 내용이 완전히 안 바뀌어가지고 그냥 쓸 수가 있는데 쌤은 여러분들이 한 서너 문제씩만 바꿔놓고 책을 사게 만드는 아주 나쁜 회사야. 그래가지고 책을 사는 게 맞습니다. 준비 혹시 됐어요 책? 네, 제가 지금 사러 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준비하시고 일단 이걸로 너도 복사한 거 받았지? 네. 이거 새 책이야. 새 책이야. 그러니까 네가 산 책이랑 같은 책으로 내가 이제 해놨어. 자, 그러면 이게 유형 1부터 유형 16까지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다 풀어주기에 지금 시간이 이런 개념 설명 시간이 없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38번을 한번 볼게요. 38번. 다음, 이거 풀어줬지, 저기가? 동훈쌤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제.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자, 64의 세제곱근은 삐리리 뿐이다 그랬는데, 64의 세제곱근은 총 몇 개가 있죠? 3개. 근데 하나만 써놨으면 무조건 틀린 보기야. 니네 보고 9의 제곱근은 3이다. 중학교 때 생각해봐. 9의 제곱근은 3이다. 맞아, 틀려. 9의 제곱근은 3이다. 마이너스 3도 있으니까 틀렸지? 두 개 다 써야 된다고 쓸 거면. 그러니까 1번은 이미 64의 세제곱근은 제곱해서 64 되는 숫자는 3개이므로 하나 썼으니까 이미 틀렸다고. 두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읽고 뭐라고 생각하라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는 수. 홀수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었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실수 몇 개? 1개.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맞아요?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삐리리다. 4제곱해서 8 된 수야. 짝수 제곱해서 양수 나왔다고. 실수 몇 개 있어? 2개. 그럼 하나밖에 안 써있으니까 틀렸지. 4번.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다. 자, 홀수야. 홀수 제곱해서 양수 나왔어. 실수 몇 개? 1개.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 다음 5번.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다 그랬는데 짝수 제곱해서 음수 나왔다 의 뜻이야. 0개가 되는데 2개라고 썼으니까 틀렸지. 구분되지? 쉽죠? 자, 42번. 별표 하나. 실수 x와 아까 했던 말뜻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헷갈릴 게 없는 문제. 이때 n이 2 이상의 자연수, 자,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 하자.
뭐뭐라고 하자. 말 뜻이 새로 약속이 됐지. 그럼 두 번씩 읽으라고. 다시. x의 n제곱, x는 실수이고 n은 2 이상의 자연수. 그때 실수의 개수를 이렇게 약속한대. 그럼 x의 n제곱근이니까 뭐야? n제곱하면 x 되는 수. 이렇게 읽어야지. n제곱했을 때 x 되는 수. 즉 n제곱해서 x 되는 수 중 실수의 개수. 이렇게 읽은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써있으면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3제곱해서 5 나오는 수. 오케이? 그럼 그 중에서 실수의 개수. 그럼 머릿속으로는 홀수 제곱했는데 양수 나왔어. 실수의 개수. 그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이 문제는 이미 다 푼 거고. 그 말뜻으로 알아달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x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이렇게 쓴다. 그러면 n제곱해서 x 나오는 숫자 중 실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n제곱해서 x 나오는 수. 근데 그 실수 개수는 짝수냐 홀수냐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팩트였지. 그러니까 짝수 제곱했냐 홀수 제곱했냐와 양수 나왔냐 영 나왔냐 음수 나왔냐 그 얘기인 거야. 자, 그럼 내가 써줄게 이제. f2에 3 플러스 f3에 루트 3 플러스 f4에 마이너스 3 플러스 f5에 마이너스 루트 3. 정확하게 내가 한 말을 이해했다면 보자마자 짝수 제곱했는데 양수 나왔는데 홀수 제곱했으니까 짝수 제곱했는데 음수 나왔으니까 홀수 제곱했으니까 끝. 이렇게 쓰는 게 이 문제 풀이라고. 오래 걸리거나 힘들 이유가 없어. 그게 어렵거나 힘들 때 헷갈리는 사람은 아까 이 거듭 제곱권 뜻과 읽는 방법을 소홀히 한 거야. 그럼 가능하죠. 43번 별표 셋 모의고사 문제.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라.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43번 자연수 n이 2 이상 10 이하인데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 빼기 10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은. 자, 다시 한번 봐. 여기까지 읽고 한번 뜻으로 읽어볼까? n제곱하면 이만큼 되는 수. 그럼 중요한 건 얘가 짝수냐 홀수냐라는 얘기와 얘가 양수야 영이야 음수야 이게 중요한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얘를 숫자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로 묶고 n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10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잘 들어. 이거를 n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근데 축과 만나는 자리가 어디랑 어디? 2랑 5. 따라서 2부터 5 사이에선 양의 값을 갖는 놈이고 이 바깥쪽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음의 값을 갖고 있는 거지. 이때 이 n이라는 게 바로 짝수 홀수의 기준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자, 갑니다. 이제 문제. 이놈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한대. 오케이? 그러면 짝수 제곱했을 때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실수가 존재하는 거야? 짝수 제곱해서는 양수가 나오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처럼 음수인 실수가 존재하는 게 맞지. n이 홀수일 때는 홀수 제곱하면 음수 나왔을 때 그때가 음의 실수라고.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이거는 허수야 실수야? 실수죠? 너네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루트 기호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허수라고 느낀다고. 얘는 어떤 숫자의 의미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는 수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실수라고. 그러니까 홀수 제곱했을 때 여기 음수가 들어있으면 이건 음의 실수인 거야. 이해되니? 짝수 제곱해서 여기 들어있으면 이건 허수죠.
이건 홀수예요. 2루트 2i. 근데 홀수 제곱에서 음수 나오는 숫자는 실수 하나 존재한다고 그랬지? 물론 음수 상태인 실수야.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쓸게요. 자, 2나 5 같은 숫자라면 n제곱 근중 이놈의 값이 0인 거니까 음의 실수가 있어 없어? 다시 2 짝수 제곱해서 0 나왔다고. 값이 여기 0인 거잖아. 그럼 짝수 제곱해서 0 나왔어. 그럼 0 하나지. 음의 실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홀수 제곱해서 0 나왔어. 그것도 실수 0 한 개뿐인 거지. 그러니까 음의 실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2하고 5는 버리란 말이야. 그러면 양의 값을 갖게 되는 경우와 이제 음의 값을 갖게 되는 경우 생각해봐. 양의 값을 갖는 경우라면 언제 음의 실수가 존재할 수 있냐면 짝수 제곱해서 양수가 나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해서 음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의 짝수 제곱 그 4,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짝수 제곱해서 양의 값을 가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그러니까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는 됩니다. 그러면 홀수 3. 그러면 세제곱해서 양수 나왔어. 그럼 전부 다 양의 실수 한 개뿐이 없는 거죠. 음의 실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6, 7, 8, 9, 10이라고 하는 애는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거라고. 음의 값을 갖는 거야. 그 음의 값을 가질 때 짝수 제곱해서 음의 값을 갖는다면 그건 아예 실수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홀수 제곱했을 때 음의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홀수 n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7하고 9하고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따라서 n의 값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여기서 이 숫자만 바꿔서 시험 문제 낸다고. 원래 모의고사에서 다른 숫자로 냈었어. 자,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는 거야. 짝수 제곱해서 양수가 나왔다면 양의 실수 하나와 음의 실수 하나 이렇게 두 개. 홀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 경우라면 음의 실수 하나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거듭 제곱근의 계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건 해봐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숙달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숙달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A단계 문제부터 연습을 하시라고. 난 그 중에 좀 틀리기 쉬운 문제나 이제 요령을 좀 얘기해 줄 거 몇 개를 좀 해줄게. 자, 예를 들어 지금 거듭제곱근 계산이 유형 2하고 3이에요. 유형 3을 먼저 보여줄게.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갑시다. 49번 x 양수야. 아까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잘 기억해야 돼. 이거를 계산해서 간단히 한번 하시다. 일단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모 따로 쓰고 분자 따로 쓰고 이렇게 계산. 분모 분자를 분리할 거야.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내용은 일단 요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는 거 알지? 이렇게 잘한다. 먼저 분자 쓸게요. 세제곱근 씌워져 있는데 바깥에 4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럼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 12제곱근. 그죠? 12제곱근. 12제곱근에 x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랑 그렇게 쓰면 아까 했던 대로 안 보인다가 진짜 없는 거가 되는 거야. 얼마가 있다고? 2. 그러니까 8. 8제곱근이라고. 거기서 틀린 애들 초네. 초보. 8제곱근이다. 없다고 진짜로 없는 게 아니고 가짜로 상상해서라도 안 보이는 건 맞아요. 착하니까 내가 착한 사람 눈에 보인다 했더니 다 보인대. 다 사기야. 안 보여. 근데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6제곱근이야. 얘는 12제곱근이야. 얘는
연소가 이제 이거는 그랬더니 이렇게 끝나는 문제죠. 분모와 분자를 분리해서 쓰되 거듭제곱근의 그 성질을 제대로 확인하고 쓰시라. 자, 50번 같은 문제는 내가 말로 할게. 어차피 그 지수법칙이라는 게 밑이 같아야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A, B 섞여 있으면 A 따로 계산하시고 B는 B대로 계산하시고 A끼리 그러니까 계산하시고 B끼리 계산하시고 이게 되면 자, 일단 종이 쳤으니까 아니야 하나 더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51번 봐봐. 하나만 더 여기까지 하고선 심심합시다. 51번 세제곱 근의 A 4제곱 근의 A 5제곱 근의 A 그 다음에 나누기 5제곱 근의 A의 4제곱 근의 A 세제곱 근의 A 계산하면 요렇게 쓰세요 할 수 있고 학교 시험 문제 요렇게 구해봐서 MN을 찾아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N분의 M이죠. 어쨌든 자 그러면 일단 읽을 때 조심해. A의 4제곱이 아니야. 거기 봐봐 문제를. A의 4제곱이 아니고 세제곱근의 A에다가 곱하기 4제곱근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첨자가 좀 떨어져 있어 간격이. 조심해야 돼. 그러면 얘도 얘처럼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적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는 요거만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세제곱근이에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거 뒤집어 쓰고 있는데 바깥에 얘가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12제곱근인 거야. 얘는 5제곱근에 4제곱근에 3제곱까지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60제곱근인 거야. 얘는 5제곱근인 거야. 얘는 20제곱근인 거야. 얘는 60제곱근인 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는 약분이 되죠. 근데 이게 다 달라서 계산이 힘들어. 그러면 같게 맞춰주자. 얘 다 같이 맞출 수 있는 건 60제곱근입니다. 이걸 60제곱근으로 쓰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0제곱이 돼야겠죠? 여기가 60제곱근이 되려면 5제곱이 됐고 여기 60제곱근이 된다면 12제곱이 돼야겠지요. 여긴 60제곱근이 되려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것끼리 계산할 수 있다니까 60제곱근에 아니면 한꺼번에 쓸까요? 다 60제곱근이니까 60제곱근에 여기는 A의 20제곱에 A의 5제곱이니까 A의 25제곱 여기 12제곱에 3제곱이니까 A의 15제곱 60제곱근에 A의 10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같은 수 10으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6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N은 6이고 M은 1이에요. 이렇게 써서 답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지수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는 A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얘는 A의 12분의 1제곱 이고 밑에는 A의 5분의 1제곱인 거고 얘는 A의 20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요거는 60분의로 통일합시다. 60분의 20 더하기 5 얘는 60분의 12 더하기 3 그러니까 A의 60분의 25 나누기 A의 60분의 15가 되니까 나눗셈이면 지수끼리 빼는 거지. 그럼 A의 60분의 뭐가 되고 10 이렇게 되니까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걸 이렇게 이게 더 편한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 거듭제곱근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6을 보고 6제곱근이고 1 보고 A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따로따로 일단 쓰고 거듭제곱근 계산으로는 이렇게.
지수로 고쳐 계산할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다 문제 낼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수 법칙 얘기를 해줄게.